다음 시간은 이제 신호등 만들기인데, 자, 신호등 만들기 학습 목표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그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봅시다. 자, 학습 목표는 전기 회로도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병렬 연결을 이용한 장난감을 만들어 봅니다가 학습 목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기 회로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기 회로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기 어렵죠. 그래서 약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죠. 약도라고 해서 좀 간편하게 좀 기호화한 그런 것을 이제 전기 회로도라고 합니다. 자, 전기 부품 기호는 이제 다음과 같이 화면과 같이 나와 있죠. 전지, 전구, 전선, 이제 발광 다이오드까지 나타나 있죠. 자, 전기 회로도의 편리한 점을 좀 살펴보면, 자, 복잡한 회로를 쉽고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겠군요. 복잡한이 아니라 복잡한이 맞겠네요. 복잡한. 자, 2번. 한눈에 회로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호화하면은 우리 한눈에 잘 들어오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래서 전지의 연결 방법은 이제 그림과 같이 직렬, 그죠? 직렬, 이렇게 한 줄로,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이렇게 나란하게 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는 전지를 서로 다른 극끼리 한 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 발광 다이오드예요. 왜냐하면 이 신호등 만들기에서 쓰이는 이제 전구, 그죠? 전구가 아니라 이제 LED, 그죠? LE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발광 장치라고 합시다. 발광 장치는 전구가 아닌 이제 LED, 즉 발광 다이오드 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전구 안에 여러분들 LED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ED랑 전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발광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발광 장치 안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빛을 내는 장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구랑, 그죠? 이제 LED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과학실험 탐구 보고서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호등 만들기에서 쓰이는 재료들이 좀 다양합니다. 뭐 전구, 뭐 전지도 있고요. 뭐 이제 LED도 있고, 이제 LED하고 전지 사이에 뭐 스위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류라고 하는 개념, 그죠? 우리 신호등 만들기로 할 때 쓰이는 이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페이지는 한 5페이지 정도 되니까 조금 서둘러서 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전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이 물길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전기에게도 길을 만들어주면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류. 이제 전기가 이제 흐른다. 이제 흐를 유자를 쓰겠죠.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연결한 것을 뭐란다?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전기가 다니는 길에는 흐름을 방해하는 회방꾼인 저항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저항은 물질에 따라 달라서 전선을 만들 때 주로 저항이 작은 구리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선 자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계속 받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이 저항이 작은 구리와 같은 이런 물질로 사용을 해야 어느 정도 좀 저항값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구리는 저항이 작은 물질로 유명하죠. 근데 이보다 더 작은 게 있죠. 이제 금이죠, 금. 금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뭐 램이라든지 뭐 CPU 이제 끼는 부분을 보면은 다 이제 금으로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저항값이 낮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와 같은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전류값이 제공을 받아야 이제 컴퓨터 부품들이 고장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작은 그런 금을 사용한다고 하죠. 자, 다음 이제 전기회로 꾸미기를 봅시다. 자, 전기회로를 꾸미기 위해서는 전원 장치, 그러니까 전지, 그죠? 전지, 출력 장치는 이제 전구 또는 전동기, 그죠? 그다음 연결 장치, 전선, 스위치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는 전원 장치에서 출발한 전류가 출력 장치를 거쳐 다시 전원 장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상태여야지만 어떻게 된다? 모든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면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회로를 닫힌 회로라 하고 스위치 등에 의해 통로가 끊긴 회로를 열린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 회로는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전구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광 장치에는 크게 전구하고 LED로 나뉜다고 했죠. 그럼 전구, 현재 우리가 많이 기존에 보통 전구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전구에 대한 구조 먼저 살펴보고 LED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구는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지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구의 불이 켜지려면 전지의 두 극이 각각 전구의 꼭지와 꼭지새, 그죠? 여러분들 보면 여기 밑에 꼭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새가 있죠.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전지가 연결되면 전구의 필라멘트 부분에서 빛이 나오게 되죠. 즉 가열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빛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전기 부품의 기능이라고 해서 뭐 전지, 뭐 발광 다이오드, 전구, 전선, 전동기, 콘덴서, 스위치, 퓨즈, 저항, 전압계, 전류기 있는데, 자, 퓨즈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다른 것도 많이 들어봤겠죠. 근데 퓨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꺼비 집이 이제 내려갔다라고 어른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도한 전류, 뭐 예를 들어서 뭐 낙뢰가 우리 아파트에 낙뢰가 맞았어. 그러면 이제 퓨즈가 끊어지죠. 그래서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이것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두꺼비 집이 있는 겁니다. 그 두꺼비 집에 내장된 퓨즈가 끊어져서 이제 그래서 이제 차단기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아까 우리 교재에서도 살펴봤듯이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은 여기 길쭉하고 가늘하고 긴 선을 의미하고, 이제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은 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쭉 전류가 흘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극으로 온다는 것이죠. 자, 전지 연결 방법. 그래서 전지 두 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한 후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면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더 밝은 것과 또는 비슷한 것.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배웠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때 전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당연히 더 두 개를 연결했을 때가 좀 더 밝겠죠. 그죠? 근데 병렬 연결, 즉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또 비슷한 밝기의 것들은 나란하게. 그러니까 직렬 연결일 때가 밝게 나타나는 거고 병렬 연결일 때는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신에 병렬 연결 상태에서 우리가 밝기는 비슷할지언정 여러분들 전지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불이 켜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구의 연결 방법은 이제 전구 두 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한 후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면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더 어두운 것과 비슷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구가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더 어두운 것들은 전구 두 개가 전선을 따라 연이어서
이렇게 연이어서 일대고,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아무래도 하나의 전지로 두 개의 이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직렬 연결과 이제 병렬 연결에 따라서 어두운 것들이 또는 비슷한 밝기를 내는 것들이 있다는 거. 대신에 어두운 녀석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에너지 소모율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켜지겠죠. 그래서 직렬 연결이고요. 얘는 병렬 연결이죠.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LED. 우리 실험에서 우리 키트에서는 이 LED를 사용을 합니다. LED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LED는 작은 전류에서도 밝은 빛을 내며 오래 쓸 수 있다는 친환경 광원이랍니다. LED는 두 개의 발,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발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죠. 얘가 길고 얘는 짧네요. 그래서 긴 발은 플러스고 얘는 짧은 발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래서 긴 발 쪽에서 짧은 발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자, 발광 다이오의 전압이라고 해서 나오죠. LED의 불을 켜려면 너무 낮거나 높은 전압을 사용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고 높으면 부품이 고장날 수 있답니다. 사용이 가능한 최소 전압은 종류나 색깔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이제 LED는 이제 1.8에서 2V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건전지가 3V인 것을 감안하며 건전지 한 개로 LED를 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LED가 좀 까다롭긴 해요. 이 전압이 딱 맞아야지만 이 장치가 고장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지만 이 점은 뭐다? 굉장히 작은 전압으로도 이 발광 다이오드가 켜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이러한 장점이 있죠. 자,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을 봅시다. 자, LED는 아래 위에 전극을 붙인 전동 물질에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전자 마이너스와 전공이 결합할 때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을 갖는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LED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이렇구나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하세요. 자, 이때 방출되는 빛의 색깔은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ED의 빛은 전력 소비량이 낮고 광변환 효율이 높아 기존의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광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전구에 비해서 전력 소비량,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변환 효율, 그러니까 아까 이 에너지 차이로 나타나는 빛이 LED라고 했으니까 조금의 차이를 더 내게 되면은 이 색상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 컬러를 바꿀 수 있는데 오히려 전구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LED TV 막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광변환 효율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제 주목돼야 될 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백열전구는 전기 에너지 5%만 빛으로 바뀌고 나머지를 대부분 열로, 그러니까 백열전구 여러분 만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LED는 40%나 빛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90%까지 가능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효율은 LED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지도 않고 또 효율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자, 그래서 눈물겨운 뭐 백열전구가 있는데 퇴출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LED가 워낙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율이 적다 보니까 이제 백열전구 대신 이제 뭐 LED를 사용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LED의 장점과 단점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볼게. 자, LED의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반영구적. 그러니까 얘는 다른 뭐 백열 전구나 뭐 이런 애들보다, 형광등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오래 쓰는 거예요. 반영구정이라고 하면 한 20, 30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반영구정 수명으로 한 번 설치하면 교체나 유지 보수 거의 필요 없으며 쓰레기 발생도 없습니다. 또 발광 효율이 높고 낮은 전류에서 고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소비 전력이 매우 적죠.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의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반응 시간이 고속이어서 예열 시간. 그러니까 필라멘트, 그냥 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멘트가 이제 가열이 되면서 이제 환해지는 건데, 얘는 그러한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은, 방전가스 등의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호 효과가 크죠.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타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유해 물질이 없다는 거죠. 자, 또 유리와 필라멘트가 불필요하므로 극한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화점 이상의 빛을 내야 이 필라멘트가 타면서 이제 빛을 내는 건데, 극한,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는 이 실제로 이 전구가 전구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는 또 추우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좋고, 또 필라멘트가 타기에도 극한 환경이 좋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이 LED를 사용하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LED의 단점이죠. 자, 셀. 자, 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픽셀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단위, 하나의 단위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광원의 크기. 자, 1번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광원의 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구는 굉장히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LED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개 다닥다닥다닥 붙여야지 그런 큰 하나의 전구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저전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정용 전원으로는 구동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3번이 가장 중요해요. 몇몇 회사들의 핵심 특허 독점 때문에 다른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상용화가 한계가 온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독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허니버터칩, 선생님 때는 뭐 허니버터칩 대란이라는 뭐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어서 허니버터칩을 할게요. 자, 허니버터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있는 거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특허를 내버리면서 허니버터칩이라고 하는 이 감자칩을 이제 자기네 회사가 아니면 아무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게는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막 가격을 올려도 이제 사람들은 사 먹거든요.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리 필수 제품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근데 독점을 하지 않고 경쟁 업체가 있으면 서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죠. 근데 이 LED는요, 특허를 내버림으로써 독점을 하게 되죠. 그죠?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가격이 비싸대요. 이런 단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는요, 여러분들 다 발광 다이오드의 특징, 요거는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었던 반복되는 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감성 조명도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오늘 수업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에는 아까도 선생님 그 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듯이 이제 키트, 이제 여러분들 등교하는 주간에 선생님 키트를 나눠주면은 그 키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창체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드는데, 그 키트를 이제 만드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을 선생님 제공해 줄 테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키트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만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영상을 다 본 친구들은 오늘 출석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 보지 못한 친구는 출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오늘 좀 분명히 지루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음 시간을 위한 그런 이제 도움닫기와 같은 단계에 있는 그런 수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교재가 선생님 또 나눠줄 거니까 그 교재도 함께 보면서 좀 수업을 좀 들으면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좀 더 이제 우리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수업으로 갖고 올 테니까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만으로 수업이 제공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